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것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 아니 알지도 못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버질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 창시자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하고 연계가 돼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상화폐 범죄까지 연루됐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인 친일이다. 북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본보다 우리 독도에서 더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하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3개국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합의해가지고 실시가 됐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일 국방의 창시자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척이 3척이나 천항에 와가지고 우길기를 개항하고 저방을 했대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일 국방 대통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 이거 나라 걱정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얘기가 또 더 재밌어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한국 정치판이 몹시 더 어려워지고 있죠. 왜 이렇게 정치판이 어지러울까? 또 이렇게 비난하시는 국민 여러분 많겠지만 제가 이 한국 정치판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늘 싸우는 겁니다. 여야는 늘 싸우는 거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어느 쪽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어느 쪽이 과연 우리 국민을 더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더 위하는 그런 주장이고 그런 행동인지 그 판단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성만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꾸 지금 그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이게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안보 문제를 가지고 친일이라고 이렇게 죽창가를 또 부르느냐 이런 대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수습이 됨으로써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벌써부터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간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냐?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거의 자폭성 폭로다. 진중권 씨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한 사실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 지금 구속시킨 버질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 창시자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하고 연계가 돼 있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재명과 북한 가상화폐 범죄 연계서를 드러낸 거예요.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뭐 그런 게 있냐 처음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북한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코인 같은 걸 해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북한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라고 할까.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자기 당 대표를 좀 어떻게 지키려고 하다가 뭐 느닷없는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 관련돼 있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표가 가상화폐 범죄까지 연루됐다고 이런 어떤 설이 제기되는 바람에 지금 관심이 아주 폭발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극단적인 친일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친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방 참사다,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6일 국방위에서 그랬죠. 7일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랬죠. 또 3일 쉬다가 10일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침투하는 건 아니냐,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마구 쏴 제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안보 지금 불안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핵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9일 날인가요? 그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올해 들어서만 이 미사일을 40여 발을 지금 도발을 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 예상하고 있고 북한은 이미 자기네 법으로 핵 선제 공격을 명시했어요. 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독도에서 185km나 떨어졌답니다. 공해상에서. 일본에서는 120km가 떨어지고 일본보다 우리 독도에서 더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하는데 동해에서 하는 이유는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에 출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의 우기일기가 걸리는 날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핵을 막 쏘아제끼고 미사일을 쏘아제끼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 본토를 넘어서 발사가 됐잖아요. 일본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핵을 완성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보고 친일 국방이다. 국방 참사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 이거 나라 걱정하시는 겁니까? 국민들 생명 안전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일본과 합의해가지고 3개국 국방장관이 필리핀스 합의해가지고 실시가 됐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일 국방의 창시자입니까? 또 그로부터 10년 전 2007년 노무현 정권 때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척이 3척이나 우리 인천항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길기를 개항하고 저방을 했대요.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일 국방 대통령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 당의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일 국방이랍니다. 이제 좀 알아보시고 이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뭐 신났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 30,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고 거짓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김정은은 비핵화를 자기하고 약속했다고 이런 얘기 하셨죠. 제가 위원장 한 지가 지금 꽤 되는데 4년 전인가 뭐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이분이 당대표 할 때 위장 평화쇼라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 평화쇼다. 이거 사기다. 북한이 무슨 비핵화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홍준표 대표한테 뭐 이게 뭐 망언이다. 뭐 아주 엄청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얘기가 맞았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을 우리도 재배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국민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녔습니다. 저도 그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전술핵 재배치해야 됩니다 하고 뭐 서명 받던 그런 기억이 다시 떠올라집니다.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 아마 윤석열 정권도 고민을 할 겁니다.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죄악을 향한 관심을 돌려보자는 심산이다. 온갖 리스크가 다 터지니까 지금 뭐 한 10개 됐는데 이제 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가상화폐 범죄까지 북한하고 연계된 이런 것까지 등장하고 이게 서민 교수가 그랬나요?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렇게 부패, 비리, 범죄 의혹이 많은 정치인이 있었냐? 정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가 전부 다 불법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덮어보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친일 국방 이런 공격을 해서 화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북한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 또 화제가 됐었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심정심이다. 이재명의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의 얘기가 조금 주목할 만해요. 이재명이 지금 친일 국방이라고 친일 몰이를 안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각근 전술을 따른 것이다. 여러분이 각근 전술이라는 표현, 옛날 우리 그 선비들이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렇게 갓을 쓰잖아요. 이렇게 거기 끈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묶죠. 이렇게 이 각근이 두 개인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두 개의 끈을 이렇게 묶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은 머리에서 갓이 휙 날아간다는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한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하나만 끊어버리면은 남한은 무너진다 하는 이런 대남 전략인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런 각근 전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태영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야 우크라이나에 핵전쟁이 난다는데 정말 이러다가 지금 우리도 뭐 그런 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불안감을 우리 국민들이 갖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은 정말 심각하다. 결국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똑똑해야 된다.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 정권도 국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고요. 국회의원도 국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고 서울시장이나 다른데 뭐 시도지사도 국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요. 이게 친일 국방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까? 핵무기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국민 여러분. 몇십만 명의 목숨을 잃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일궈놓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친일 국방이다. 무슨 국방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 여러분이 똑똑해야 된다 하는 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 현명하시죠? 똑똑하시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또 더 재밌어요.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아웃이 됐죠. 아웃이. 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실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외국에 갔다가 총선 때 오셔서 총선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으로 재기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또 방송에 나가고 유튜브 통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면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고요. 또 어쩌면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런 관계, 그동안의 관계로 인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하면 또 거기를 돕지 않겠냐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선택이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아웃됨으로써 차기 전당대회가 내년 2월이 될지 뭐 3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확정이 안 돼서 거기에 뜻을 둔 군웅들이 벌써부터 아주 활거를 하고 있습니다. 활거. 당대표를 한번 내가 돼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당이 됐으니까 더더욱 욕심들을 많이 내시겠죠. 그래서 막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다음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 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뭐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바른 정책과 바른 소리로 바로잡는 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쨌든 긴밀히 소통하고 호흡을 맞추고 협력하면서 이 5년 이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총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후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국회가 169석인가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뭐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야, 국민 여러분. 사실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호소인이지. 나 대통령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호소인이지. 저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신껏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적어도 151석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당대표 그게 누구냐? 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당대표.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가열이 됐는데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사람이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입니다. 울산이 지역구시죠. 울산시장도 하시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 전 국민의당 대표죠. 막 공격을 했어요.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뭐 공격이 당대표에 나오려면 대선에 불출마하시라 이랬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출마할 사람들은 당대표 나오지 마라. 김기현은 대통령 안 나가고 당대표만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권, 당권 분리론입니다.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자. 대권 갈 사람은 대권 가고 당권 갈 사람은 당권 가자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 한국 정치에도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제 본인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제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대권 당권 분리해서 대권 주자급들 싹 못 나오게 해버리면 자기가 당권 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나온 주장이고 안철수 의원을 아주 좀 원색적으로 공격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했던 분이다. 또 안철수 의원은 뭐 입당 원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좀 이건 좀 굉장히 원색적이죠. 10년 동안 창당, 합당, 탈당을 반복했다. 굉장히 아주 매섭게 공격을 한 겁니다. 또 인천의 윤상현 의원, 이분도 지금 당권에 뜻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셔요. 이미 굉장히 제일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후보인데 갑자기 안철수 또 의원을 이분이 엄호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거 모르고 안철수 의원하고 합당했느냐. 그거 모르고 대선 때 안철수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했느냐. 뭐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한 사람인데 그건 모르고 그러면 갔다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 잡았느냐. 뭐 이런 얘기 겠죠. 이런 얘기는 정말 너무 심한 반칙 아니냐 이렇게 아주 안철수 의원이 아주 고맙게도 따뜻한 엄호를 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그리고 안철수 의원 본인은 좀 점잖게 반격을 했어요. 당에서 뿌리가 아주 깊은 분은 당 대표에 당선되면 공천 줘야 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기 사람들 공천 주기 위해서 뭐 당 대표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나는 공천 줄 사람이 거의 없다. 나는 그만큼 순수하게 당대표를 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안철수 대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공격이 되고 반격이 되고 또 엄호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1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사. 뭐 7주 연속 1위를 했다 하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그 여론조사는 역선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유승민이라고 답해주는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도 뭐 약간 공격을 했어요. 아니, 경기지사 나왔다가 도민 50대 50 룰에서도 졌지 않냐. 그런데 설마 나오겠냐. 뭐 이런 공격을 또 했어요. 나경원 또 전 원내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아니 유승민 의원이 뭐 자기가 여론조사 1위라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주 연속 1등은 내가 했다. 또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자기를 높이 평가한 칼럼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은근히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비추고 있는 그런 형세죠. 그 칼럼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TK 1위인데 TK에서도 유승민 당신이 지금 여론조사 1위인데 뭘 망설이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면 유승민이다. 뭐 이런 식의 묘한 캐세라식의 그런 어떤 주장으로 출마를 종용하는 그런 칼럼을 유승민이 그걸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했으니까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장에만 전념하시는 게 아니라 차기 당대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배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라.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배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라. 이것은 유승민은 가라 이런 얘기고요.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아주 독설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 정치. 이미지 정치는 지금 뭐 보니까 광화문에서 그 조국 사태 투쟁할 때 뭐 레드 카펫 깔고 했다 이런 걸 비난한 걸로 봐서 그 당시에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난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뭐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아주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괴멸을 가져와 놓고, 이거 뭐 아마 유승민 쪽 얘기 같습니다. 무슨 개혁 보수라고 맨날 분칠하고 개혁 보수 타령을 하느냐. 보수 다 망하게 해놓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연탄가스 정치다 뭐 이런 얘기도 아주 독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왜 이럴까? 홍준표 대표는 저는 차기에도 대권 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차기에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승민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이 당대표 차기 전당대회 의견 개진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또 이인재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신가요? 이분도 유승민을 공격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는데 혁혁한 공이 있는 분 아니냐? 도대체 유승민에게 정치적인 적은 윤석열 정권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유승민 우리 전 의원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적이 너무 많아요. 그 과거의 그 배신자 프레임을 아직도 공격받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7주 연속 1위로 나온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과연 나올까요? 본인은 나오고 싶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과 제휴해서 나오고 싶겠죠. 그러나 상황이 정진석 비대위가 룰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역선택 방지 쪽으로. 지금 민주당은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대표를 뽑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배제해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 방지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우리 당 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 지지자의 답변을 우리가 여기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은 당대표 뽑는 데까지 무슨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룰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권 당권 분리론인데 이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게 그리고 집권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당대표가 되면 그것은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당의 그런 원내대표는 다 다음 차기 주자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대권 안 나갈 테니까 대권 나갈 사람들은 나오지 마라. 난 뭐 안방마님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민주당의 총선을 지휘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무슨 거짓말을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 당도 정말 강한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대표, 특히 국회의원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 영남, 호남 대체로 다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총선을 승리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에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인천에 몇 명입니까?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가 어렵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도 장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 벌써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정말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나 가열돼서 좀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분들이 적어도 감정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유불리만 따지는 네거티브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자기를 적극 홍보하시고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축제 속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잘 선출해야만이 총선도 승리하고 이 윤 정권도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국민의힘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격려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성만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저희가 더 알찬 논평으로, 제 논평이 좀 다른 사람 논평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한쪽 편이 돼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비록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때로는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할 얘기를 하는 그런 만평, 논평을 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